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댓글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인이 아닌 이상 매일 맞추는 건 불가능하겠죠. 팔고 나서 오르는 거 보면은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수익 실현을 망설이게 된다면은 결국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눈으로 보기만 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혹은 좋은 익절의 기회를 놓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원칙 매매 중요성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작 미국이 적국이라고 불렸었던 중국은 봐주면서 일본, 한국, 캐나다 같은 이런 우방국들한테는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일본 총리가 미국을 정면 비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안 사겠다 이런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었는데 지금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단순하게 트럼프가 또 막말했네 이 정도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 그 중에서도 국가 간의 결제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틈에서 조용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죠. 바로 리플 XRP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같은 시기에 XRP가 다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흐름들 제대로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세를 밀어붙이기 시작을 한 이유, 겉으로 보면은 미국을 위해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이고요.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법안이 있죠. 바로 BBB 감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 자체가 미국 국민들, 특히 부자들과 기업들한테 세금을 왕창 깎아주는 정책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 정부 재정에 상당히 큰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냐? 바로 관세로 메우겠다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 물건 들어올 때 세금 때려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걷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6월 재정 수치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늘 적자였던 미국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관세 수입이 갑작스럽게 급증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기업들이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미리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관세가 한꺼번에 몰려든 거. 그 결과는 어떨까요? 트럼프가 자신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봐봐라. 내가 세금을 깎아줘도 괜찮지 않냐? 관세로 돈을 다 걷어들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단순하게 재정을 메꾸는 경제적인 도구가 아니라 외교나 정치에서 압박용 카드, 수단으로서 점점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관세를 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는 더 때려버리고 친한 나라에는 봐주기식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감정 섞인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맹국들도 하나씩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 국제무역 신뢰망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상황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이 제일 많이 맞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중국한테는 54%에서 30%까지 관세를 깎아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손잡고 줄곧 같이 움직였던 캐나다는 25%에서 35%로 오히려 중국보다 5%가 더 많죠. 일본은 24에서 25%로 오히려 더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우 간신히 이전 수준 유지한 수준인데요. 특히나 일본은 진짜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미국 눈치 보면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투자하겠다, 미국산 LNG 수입 늘리겠다, 트럼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도 간결하게 훈련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선물 꾸러미를 통째로 준비해간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트럼프는 그 선물을 전부 다 받아놓고선 정작 관세는 더 상승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거의 감정과 정치가 섞인 결정인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미국은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을 당해 왔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에 우방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 이 발언이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략 자체가 일종의 보복에 가까운 거고 정치적으로 말을 안 듣거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관세를 무기로서 쓰는 방식인데요. 베트남의 사례도 황당합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끝났다고 발표했는데 막상 베트남은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응조차도 안 하고 있고 결국에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혼자 관세율 발표하고 상대국은 그냥 뒤늦게 기사를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은 더한데요. 트럼프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소나루를 도와야 된다면서 그 나라의 사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마녀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50%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경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그냥 개인 감정이 섞인 관세 결정이겠죠. 이쯤 되면 관세가 단순하게 무역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 본인의 외교 스타일과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도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이유인 거고
근데 이제부터 문제는 훨씬 더 본질적인 데서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단순하게 돈을 걷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정치랑 외교를 관세로 휘두르는 도구가 되면서요.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대로 정치가 결제 시스템까지 뒤흔드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뭘 믿고 국제 거래를 해야 되나? 한 나라의 감정이나 정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출입이 흔들리고 관세가 갑작스럽게 10%에서 50%까지 널뛰어 버리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기존 금융망이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과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XRP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XRP는 처음부터 국가랑 무관하게 정치 간섭 없이 돌아가는 글로벌 브릿지 결제 인프라를 목표로서 설계된 자산인데요. 이게 단순한 가격 예측 대상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에 왜 구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하고요. 연준 마스터 계좌까지도 신청을 했고 오픈페이랑 연결해가지고 실제 사용 결제망을 확장을 하면서 EVM 사이드체인 연동으로서 플랫폼 확장까지도 나선 상황입니다. 즉 현재 XRP는 단순하게 송금용 알트코인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금융 백엔드로서 진화 중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요. 누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관세를 올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탈정치적이고 자동화된 결제망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떠오른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인 거고요. 이건 단순한 가격 차트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바뀔 때 어떤 자산이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관세 수입이 늘면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트럼프는 그걸 근거로 감세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그림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구조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무역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인 거고 언제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관세가 오를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 중이고요. 동맹국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국채를 2조 달러 이상 발행을 해야 되는 하반기에 누가 사줄 건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은 없을까? 이런 답을 찾는 과정에서 XRP는 단순한 코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국가가 아닌 프로토콜 기반으로 돌아가는 브릿지 인프라, 관세나 외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결제망, 그런 것들을 이미 실제 사용 프로젝트로 구축해가고 있는 자산이 XRP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 RLUSD 발행, 그리고 마스터 계좌 신청, 결제 파트너 확장과 사이드체인 연결까지 모두가 지금 같은 혼란을 대비해서 준비해온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요. XRP가 언제 얼마까지 갈까요? 이런 단기 가격세가 아니라 XRP가 지금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준비해왔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일수록 진짜 필요한 자산이 뭔지를 보는 눈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XRP는 그 시야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인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스캘핑에 가까운 과한 단타 매매, 고점 추격 매수들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순간적인 욕심들이 오히려 계좌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수익 실현은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더 상승할까봐 수익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때 느끼는 허무함과 후회는 오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팔 걸 이런 얘기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금 XRP에 많은 비중을 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처럼 좋은 상승장이 나왔을 때 모두 다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 정도가 핵심인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더 올라갈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오히려 하락 전환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타이밍이 바로 이제 진짜 날아가겠지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인데요. 심지어 그 유명한 워런 버핏조차도 시장이 가장 뜨겁고 모두가 몰리는 시점에서 남들과는 반대로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합니다. 투자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XRP 보유자가 절대로 팔지 않고 계속 들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고 얌체처럼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매도세들이 강해지는 순간부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량 전부 다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분할 익절을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정보방에서도 1차 목표가인 3,950원에서 수익 실현을 안내드리고 나서 현금 비중 확보하고 알트코인 신규 타점까지 준비한 이유는요. 시장 전체 흐름을 더 크게 보고 대응을 하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는 살아남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원칙 매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XRP 리플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1차 목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미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간에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고요. 현재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기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입장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서 입장 신청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